여러분, 혹시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기분. 그저 멍하니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는 무료함. 은퇴 후에는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멈춰버리죠.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유가 어느 순간 공허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몇 년이 아닌 20년,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많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바쁘고 자녀들도 각자 삶이 있어 매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지만 반복되는 프로그램에 실증이 나고 스마트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허전함은 메울 수 없죠? 이런 공허감이 쌓이면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취미가 없는 노후가 고립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취미가 있다는 겁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게 해주며 심지어 우리를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취미라고 해도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뭐든 새로 시작하려면 배워야 하고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것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막했던 하루가 의미로 가득 차고 무료함 대신 활기로 채워진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취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할 실질적인 대안들입니다.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바로 무료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처음엔 이 여유로움이 달콤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공허함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방황하곤 하죠. 하지만 이 무료함을 채우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도서관은 그 이상입니다.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DVD, 전자책 등 다양한 자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더불어 독서 모임, 캘리그라피 강좌, 영화 상영회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만들어줍니다. 도서관을 활용하는 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적 자극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72세의 김은순 씨는 은퇴 후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듯 나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용도로 방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글을 쓰는 법도 배우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도서관에 가서 뭘 하겠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자신의 흥미를 탐구하면서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간단한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그날의 신문을 읽는다든지 잡지 한 권을 골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작은 한 걸음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제 무료함이 아닌 배움과 성취감으로 가득한 하루를 꿈꿔보세요. 도서관이 무료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면 봉사활동은 무료함을 넘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줍니다. 봉사활동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65세의 박철수 씨는 은퇴 후 지역의 장난감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며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하셨죠. 이 활동을 통해 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어린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본인도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 나를 다시 웃게 만들었어요. 또한 봉사는 사회적 연결을 확장시켜줍니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이웃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작은 행동들만으로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 공사를 시작한 후 자신도 기술에 더 익숙해지며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봉사는 단순히 나눔을 넘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감을 잃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봉사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진심에서 출발합니다. 내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보고 작은 것부터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 복지관이나 교회에서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안정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은 나와 세상 모두를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며 봉사를 통해 얻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 무료함을 활기로 바꾸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이 마음의 의미를 채워준다면 걷기와 자연 탐방은 몸과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활동 중 하나로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걷기를 실천하면 심신이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운동 효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산책을 넘어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는 강력한 힐링 방법이 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숲길처럼 자연이 있는 곳을 걸으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우울감을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 안의 비타민 D가 증가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우려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자녀의 권유로 동네 둘레길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채 걷지 못했지만 점차 걸음 수를 늘려가며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죠. 몇 달 후, 그는 이웃들과 함께 산책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산책 후 함께 나누는 대화와 간단한 다과의 즐거움은 그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는 내 삶의 에너지를 되돌려줬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혹시 걷기 같은 건 너무 단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특히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며 걷다 보면 무료함 대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유지하며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걸음 수에 따라 소액의 금액을 적립하거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워킹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건강을 관리하며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형성하는 동시에 소소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적립금이 쌓이는 방식으로 단순한 운동을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해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앱들은 일상적인 산책이나 운동에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건강과 재정적 이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걷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이나 짧은 산책로를 선택해 가볍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걷기에 익숙해진다면 지역에서 운영하는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이나 산책 동호회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걷기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줄 것입니다. 걷기는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걷기를 통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걷기와 자연 탐방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었다면 이제는 손끝으로 자연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텃밭 가꾸기를 소개합니다. 텃밭 가꾸기는 식물을 기르는 행위를 넘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취미입니다. 특별히 넓은 공간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작은 화분 하나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와 같은 간단한 작물부터 키워보세요. 이 작은 시도는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텃밭 가꾸기의 가장 큰 매력은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햇빛을 쬐어주는 단순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과 교감하게 됩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성취감과 뿌듯함이 느껴지죠. 66세의 최순자 씨는 처음엔 작은 상추 화분 하나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텃밭을 꾸리고 직접 재배한 작물로 가족과 식사를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른 작물로 식탁을 채우니 그 맛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라며 웃으셨죠. 텃밭 가꾸기는 단순히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이점도 큽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 자주 사용하는 작물을 키운다면 매달 장보기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농약으로 키운 채소는 건강에도 이로워 몸과 마음 모두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면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베란다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활용해 소규모 재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흙이나 식물을 다뤄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텃밭 가꾸기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상추나 허브 같은 관리가 쉬운 작물부터 시작해 보세요. 씨앗과 흙, 작은 화분 몇 개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재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텃밭 가꾸기는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주말 농장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이웃과 작물을 나누며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장아찌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줬는데 그 인연이 새로운 친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텃밭 가꾸기는 단순히 취미를 넘어 자연과 교감하며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매일 조금씩 가꾸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활기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텃밭 가꾸기로 손끝에서 느껴지는 성취감을 경험했다면 몸과 마음의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명상과 요가를 소개합니다. 이 두 활동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장비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조용한 장소와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죠. 명상은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단순한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단순함을 넘어섭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감을 완화하며 정신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명상을 접하고 하루 10분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어려웠지만 꾸준히 반복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요가는 명상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유연성과 근력을 길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기 쉽지만 요가는 이런 신체적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튜브나 무료 앱을 통해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을 배울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명상과 요가를 실천하는 과정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일상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한 예로 은퇴 후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분은 매일 아침 15분씩 요가와 명상을 병행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전엔 밤새 뒤척이기만 했는데 지금은 편안히 잠들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긴 시간 동안 집중하거나 복잡한 동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3분 정도로, 요가는 가장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명상과 요가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 두 활동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은 나이를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명상과 요가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취미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기는 단순히 생존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도서관 활용, 봉사활동, 걷기와 자연 탐방, 텃밭 가꾸기, 명상과 요가,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들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찾게 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이 취미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보는 것,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어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빛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취미는 단순히 나를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산책 동호회나 창작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여러분은 다시금 세상과 연결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아직도 길고 그 시간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돈 없이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멋진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삶의 챕터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